안녕하십니까, 건축클리닉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그 바닥 단열재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어, 실질적으로 저희가 콘크리트가 있는 상태에서 바닥 단열재를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난방배관을 하고 몰타를 하고 그 부분에 이제 장판을 깔아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난방배관 밑에 있는 이 단열재, 이 단열재를 어떤 것을 쓰면 좋을까?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집을 지으면서 아니면 내 집을 꾸미는 과정에서 어떤 단열재가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이 단열재 두께를 한번 봅시다. 대부분 집수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은박지로 깔려 있는 아트론 제품으로 해서 뭐 한 5mm 정도 되는 그런 얇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단열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안 그러면 스티로폴을 30T 쓰거나 50T 쓰거나, 안 그러면 더 큰 100mm 스티로폴을 사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관에 상당히 뜨거운 물이 흘러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얇은 보온재를 씌운 상태에서 손으로 만지는 것과 또 두꺼운 보온재를 씌워 놓고 손으로 만지는 것과는 차원이 틀리죠. 그만치 열이 빠져나가는 시점을 찾아보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스티로폴이나 어떤 단열재든지 100% 열을 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단열재들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30mm의 단열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30mm 단열재가 100도씨의 물을 80도까지 내려가는데 30분 걸리더라. 그러면 60mm 단열재를 썼을 때, 60mm 단열재를 썼을 때는 60분 걸리더라. 이런 식으로 계산했을 때, 실질적으로 단열재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열을 길게 붙잡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얇은 단열재를 썼을 때와 두꺼운 단열재를 썼을 때는 내가 발생시키는 열을 얼마든지 얼마만큼 오래 가지고 간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단열재의 종류를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압착 스티로폴이 단열재를 압축시켜 놓기 때문에 오히려 단열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잘못된 생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열재는 상당히 부드럽고 딱딱하지 말아야 단열 효과가 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따져서 우리가 그라솔이라고 하는 유리섬유 같은 경우는 단열 성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성능이.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느껴보면 알아요. 그라솔 단열재를 사용한 상태에서 단열한 것과 스티로폴 단열재 같은 사용한 것들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온도를 잡아주고 밖으로 열이 발산되지 않는 것들을 확인하다 보면 훨씬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아이소핑크와 스티로폴, 어떤 것이 여러분이 볼 때 단열성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써본 결과로는 아이소핑크처럼 딱딱한 압축 스티로폴보다는 말랑말랑한 스티로폴이 훨씬 단열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다 쓰임 용도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바닥재를 사용할 때는 바닥 부분에 압축력을 없애주기 위해서 일부러 딱딱한 단열재를 쓴다. 그런 건 가능하겠죠. 근데
벽면을 사용하는데 굳이 딱딱한 단열재를 사용하는 거는 이유가 있죠. 벽면을 판판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소핑크 50mm, 막 80mm 두꺼운 거를 떠바리 하듯이 해서 붙여버립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뭐 기능상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딱딱한 제품을 쓰는 것 뿐이지 이것이 단열성이 좋아서 이걸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주공아파트 같은 그 벽 속에 보면 그라스올 단열재를 넣어놓고 핀을 고정시킨 다음에 벽돌을 싸서 단열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요즘 짓는 아파트는 벽을 뜯어보면 그 안에는 딱딱한 아이소핑크가 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단열성이 좋아서 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도 써보면 그라스올 단열재, 물렁물렁 푹신푹신한, 솜처럼 푹신푹신한 그라스올 단열재가 훨씬 낫습니다. 그게 스티로폴로 예를 들어 모더박스를 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다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소음 같은 경우에는 그 스티로폴 단열재가 아무 효과를 안 냅니다. 못 냅니다. 그것이 오히려 소리를 더 증폭시키는 효과를 하고, 그렇지만 그 그라스올 단열재 같은 경우는 단열재 역할도 하지만 소음을 차단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조주택을 좀 보면 벽면 속에 그라스올 같은 그런 제품들을 벽에 많이 집어넣고 속고 마감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딱딱하다고 해서 압축시켰다고 해서 단열성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딱딱하지 않은 제품들을 사용을 함으로써 단열재가 더 효율을 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열재를 사용을 했을 때 틈을 항상 메꿔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방바닥에다가 36짜리 스티로폴을 바닥에다 쭉 깔았다고 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스티로폴을 깔아놓고 이런 공간들을 메꾸지 않은 상태에서 난방 시공을 하고 몰타를 깔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난방에서 나오는 열들이 이 틈새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게 만약에 3층이라고 치면 2층에 계신 분만 아주 따뜻하게 잘 살아요. 내 집은 춥고 이런 형. 또 어떤 집들은 1층인데 난방을 하다 보니까 춥다 이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지하실만 후끈후끈하더라 이거죠. 자, 이런 것들은 내가 공사를 하면서 아니면 내 집을 다른 사람이 공사할 때 이런 그 단열재 처리 마감 부분을 얼마나 잘 해주냐에 따라서 난방 효과를 100%에 가까운 내 집에 효율적인 난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난방을 할 때 또 남들이 난방을 해줄 때 이런 그 상식들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면에도 옛날 분들은 강목을 설치하고 이 강목 사이사이에다가 스티로폴을 끼워 넣고 이제 뭐 합판 마감을 하거나 속고 마감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거예요. 이 스티로폴이 덜렁덜렁 하느냐, 안 그러면 이 연결 부분 스티로폴에 빠진 부분들을 우레탄 폼 같은 거로 다 채워서 빈틈을 없애주느냐 안 없애주느냐에 따라서 이런 단열성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가 표가 확 납니다. 그거는 다른 분들이 시공을 해놓은 것들이 하자가 난다고 해서 제가 가서 뜯어서 제 방식대로 시공을 했을 때 그분들이 말씀을 하셔요. 아, 내가 작업을 하고 나니까 훨씬 낫더라. 이런 것들은 제가 금방 얘기한 한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열 작업을 할 때 강목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긴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스티로폴 자체로 모든 벽면을 다 마감을 하고 강목을 빼버리고, 그래서 압착 시공, 스티로폴을 벽면에 바짝 붙여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해서 뒤에 떠바리 형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떠바리 사이사이로 움직이는 그 따뜻한 공기나 찬 공기로 인해서 결로가 생기거나 열을 뺏기는 현상들이 있는데, 저희는 밀착 시공을 해서 스티로폴을 벽에 바짝 붙여서 하는 그런 밀착 시공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시공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단열은 아주 좋은 단열을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